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지난 브라질전 이후 우리 팀은 많은 고민과 함께 이번 파라과이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선수들에게 전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팀으로서 하나 되어 싸우는 정신력과 집중력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제가 준비한 전술과 전략, 그리고 경기 중 내린 지시들을 그라운드 위에서 놀라울 정도로 잘 이행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아쉬움을 보였던 공격 연계와 손흥민 선수 활용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은 주변 선수들이 더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 주었고 그의 기량이 온전히 팀플레이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동료들이 도와주었기에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는 빌드업 과정에서 준비한 대로 침착하고 지능적으로 대처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득점 기회를 더 많이 살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파라과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무실점으로 승리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는 선수들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과 함께 코칭 스태프가 준비한 전술을 이해하고 그라운드 위에서 최선을 다해 실행해준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선수들 스스로가 발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요구한 내용들을 믿고 따라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경기 내용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으로서 선수들에게 매우 자랑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승리는 우리 팀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경기와 다가올 중요한 대회들을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유자 빌드업, 의미 없는 점유를 하는 등 형편없는 경기력이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경기를 본 것 같죠? 정신세계가 진짜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수비적, 공격적인 세부 전술이 미흡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술적 완성도 색채가 확실히 약합니다. 자원봉사자에게 30억이나 쓰고 다른 스텝진들에게 돈도 들어가고 했는데도 이 정도면 그냥 외국인 감독 사단 데려와서 쓰는 게 훨씬 가성비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참 몽규랑 명보가 모든 것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이번 파라과이전 2만석 정도만 찬 게 아주 좋았고 더 줄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11월 A매치 기간에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팬들이 돌아섰다. 홍명보 체제 보이콧. 축구협회에 100억 손실 안겼다. 대한축구협회가 브라질, 파라과이와의 어매치를 준비하면서 역대급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기 흥행 부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팬들의 냉랭한 시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비정상적인 선임 과정에 대한 반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브라질과 직접 협상해 10월 평가전 일정을 빠르게 확정했습니다. 비싼 초청료와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흥행은 문제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6만 5천석 규모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3,237명만 입장, 약 1,700석이 비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열린 브라질전이 매진에 실패한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파라과이전. 같은 장소에서 열렸지만 예매 창고에 남은 표가 무려 4만 4천 장. 경기 이틀 전까지도 텅 빈 좌석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과거 예매 전쟁이 벌어지던 대표팀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쿠웨이트전보다도 적은 관중이 들어올 것으로 보였고 협회 관계자조차 팬심이 완전히 돌아섰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3만 5천 원부터 최고 45만 원. 평균 단가를 12만 원 정도로 잡으면 미판매된 좌석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 손실만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중이 줄어서가 아니라 팬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 뼈아픕니다. 핵심은 홍명보 감독 선임. 정식 공모나 공개 절차 없이 정몽규 협회장의 의중에 따라 내정 발표로 이어진 비정상적 과정이었습니다. 팬들은 이건 한국 축구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SNS에서는 대표팀 티켓 보이콧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대표팀의 경기력 문제보다 협회의 불투명한 인사와 책임 회피가 팬심을 식게 만든 겁니다. 협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팬심이 돌아섰다며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티켓 판매 부진이 아닙니다. 팬들의 신뢰 그리고 대표팀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죠. 홍명보 감독 체제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보이콧이라는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한 경기의 흥행 실패가 아닌
팬 신뢰 상실로 인한 100억 원 손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신뢰 회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는 이번 A매치 티켓 판매 부진으로 보이는 손해일 뿐입니다. 잠재적 손실은 스폰서십 계약 파기, 지역사회 경제적 손실, 부가가치 손실 등을 따진다면 몇백억은 좋게 넘을 금액입니다. LAFC는 지난 1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큐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시즌 MLS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LAFC는 대표팀에 차출된 손흥민 선수와 부앙가 선수의 결장 속에 오스틴에 패하며 17승 8무 7패의 성적으로 리그 3위를 유지했습니다. LAFC는 올 시즌 정규리그 한 경기를 남겨두고 서부 컨퍼런스 선두 밴쿠버 화이트캡스에 승점 4점 뒤져 정규리그 역전 우승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LAFC 수비수 팔렌시아 선수는 오스틴 원정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와 부앙가 선수가 그립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없을 때는 항상 아쉽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와 부앙가 선수 없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과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며칠 전 우리는 손흥민 선수와 부앙가 선수 없이도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며 LAFC는 오스틴 원정을 패배로 마쳤습니다. 미국 스포르팅 트리뷴은 서부 컨퍼런스 우승에 단 1점 차로 바짝 다가섰던 LAFC는 6연승 행진을 이어갔지만 선수 부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LAFC는 오스틴의 패에 지난 8월 이후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라며 LAFC는 손흥민 선수와 부앙가 선수가 2경기 연속 결장했습니다. 대표팀에 소집된 손흥민 선수와 부앙가 선수는 최근 LAFC에서 18골을 연속으로 번갈아가며 넣었습니다. LAFC는 경기 대부분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단 2번의 유효 슈팅만 기록하며 공격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LAFC는 오스틴에 패해 서부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LAFC는 어매치 기간이 끝나면 손흥민 선수와 부앙가 선수가 복귀해 폭발적인 기세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AFC는 올 시즌 정규리그 최종전을 앞둔 가운데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LAFC는 오는 18일 콜로라도를 상대로 올 시즌 MLS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콜로라도 래피즈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서부 컨퍼런스에 소속된 프로 축구팀입니다. 1995년 리그 원년 멤버 중 하나로 창단되었으며 홈구장은 콜로라도주 커머스시티에 위치한 딕스 스포팅 구스 파크입니다. 콜로라도 래피즈의 가장 큰 성과는 2010년 MLS컵 우승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성적이 다소 불안정했으나 유망주 육성과 수비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아르마스 감독은 강한 에너지와 집약적 전환 축구를 지향합니다. 공격 전개 시 수직 침투를 중시하며 공 소유권을 잃었을 때 빠른 압박과 리커버리를 통해 다시 공을 되찾으려는 특징을 보입니다. 다만 항상 하이프레스를 고집하기보다는 중간 블록 또는 수비 라인 약간 깊은 위치에서 견제하며 기회를 엿보는 전술도 병행합니다. LAFC는 플레이오프 진출은 조기 확정한 가운데 콜로라도전 결과에 따라 정규리그 2위 등극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많은 LAFC 팬들이 원정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대스타가 합류한 현재 2위까지 등극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이죠. 정규리그 2위라는 동기부여는 엄청난데요.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었다고는 하나 정규리그 2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목표입니다. 2위를 차지하게 되면 플레이오프 홈 경기 2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과 팬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팀의 성공적인 시즌을 더욱 빛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지요. 또한 시즌 마지막 경기라는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규리그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팬들에게는 시즌 동안 응원해온 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고 선수들에게는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목표를 눈앞에 둔 경기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LAFC 팬덤의 열정은 유명한데요. LAFC는 창단 이래 매우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팬 문화를 자랑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들은 원정 경기에도 기꺼이 동행하며 팀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핵심 팬층은 중요한 순간에 팀과 함께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할 것입니다. 또한 플레이오프 기세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2위를 달성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다가올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팀 분위기와 기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선수들에게 직접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LA와 콜로라도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자가용으로 약 15시간, 비행기로 약 2시간인데요. LAFC의 열성적인 팬들은 팀의 중요한 역사를 함께하기 위해 기꺼이 원정길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균적인 원정 경기보다 훨씬 많은 수백 명에서 어쩌면 1000명 단위의 팬들까지도 참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의 열정은 때때로 거리와 비용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급 원정 팬 규모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MLS는 2025 시즌 정규리그 최종 라운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부지구와 동부지구에선 1위부터 7위 팀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8위 팀과 9위 팀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러 플레이오프에 합류합니다. 서부지구와 동부지구는 따로 토너먼트를 진행해 서부지구와 동부지구에서 최정상에 오른 두 팀이 오는 12월 맞대결을 펼쳐 우승팀을 가립니다.